이번에 소개드릴 책은 보도세퍼의 돈입니다. 나이 30에 자신이 가진 돈의 이자만으로 살 수 있을 정도로 돈 모으는데 비상한 재능이 있는 저자는 머니 트레이너고요. 2003년도에 펴낸 이 책은 그의 대표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생각부터 바꾸는 것이 돈 벌기의 첫 걸음이다. 돈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당신이 부자가 되기는 애초에 틀린 일이다. 나는 우리 인생에 대략 5 영역이 있다고 생각한다. 건강, 돈, 인간관계, 감정, 그리고 인생의 의미, 이렇게 5가지이다. 인생의 5 영역 하나하나는 우리 5 손가락에 비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돈이 당신의 가운데 손가락이라고 해보자. 그리고 누군가 그 손가락을 망치로 세게 내리쳤다. 이때 당신은 괜찮아, 손가락 하나 다친 건데 뭐 아직 손가락이 4개나 있잖아 라고 태연히 말하겠는가? 아니면 온 신경을 아픈 손가락 하나에 쏟겠는가? 인생의 5 영역이 서로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당신은 이 5 영역을 모두 잘 관리해야 한다. 돈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 5 영역을 균형 있게 관리하지 못한 것이다. 삶을 최적화한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시간과 가능성, 재능과 돈,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말한다. 그럼 이제 부와 행복을 쌓는 길로 함께 들어가 보겠다. 당신에게 꼭 필요한 파워 아이디어. 하나, 돈은 언제나 우리가 부여하는 만큼의 의미를 갖는다. 돈 문제로 곤란을 겪는 동안 돈은 필요 이상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다. 둘, 가치와 목표가 서로 일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셋, 낙관주의는 모든 일에 긍정적인 면만 보게 한다. 자신감은 그러나 어두운 면까지도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준다. 넷,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과거 경험을 토대로 나는 문제없어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다섯, 당신의 생각하는 방식이 현재의 당신을 만들었다.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한 당신은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에 절대 다다를 수 없다. 여섯, 성공은 자신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행복은 자신이 이룬 것에 만족하는 것이다. 7. 경제적 어려움은 항상 인생의 다른 모든 영역을 그늘지게 한다. 8. 평생 돈 버는 기계로 살아갈지 아니면 스스로 돈 버는 기계를 소유한 사람이 될지 결정하라. 9. 현재 자신이 몰두하고 있는 취미를 찾아 이를 바탕으로 경력을 쌓아라. 10.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돈을 벌 시간이 없다. 11. 어떤 가치를 따를 것인가를 먼저 분명하게 결정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 12.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행동은 기본적으로 엄격한 규율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꿈, 목표, 가치, 계획, 이 4가지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우리는 현재의 관리 범위 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이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은 경험을 통해서 누구나 알고 있다. 부나 행복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커지는 과정에서 생긴다. 그리고 자신의 관리 영역을 넓히는 데에는 4가지 길이 있다. 하나, 안전지대에서 나와라. 편안하고 안전한 느낌을 주는 안전지대에서 나와야 한다.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런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다. 여행은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새로운 것, 뭔가 다른 것을 겪어보는 것이다. 이렇게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도전을 더 크고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일 줄 알게 되면 우리의 관리 영역은 급속도로 확장된다. 2. 모든 문제는 성장의 기회를 동반한다. 문제가 생기는 건 역시 관리 영역을 넓힐 좋은 기회가 된다.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개인적 세계 안에는 있되 관리 영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힘든 것이다. 따라서 모든 문제는 성장의 기회를 동반한다. 셋,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자신에게 물어라. 우리가 제일 먼저 던져야 하는 질문은 왜가 아니라 어떻게이다. 어떻게는 해결을 찾고 왜는 변명을 찾는다. 그리고 결정의 시점에선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먼저 물어라. 거기에는 왜라는 질문도 포함되어 있다. 왜 그것을 해야 하는가?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는 있는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나중 문제다.
하지만 일단 결정을 한 다음에는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넷, 개인적 세계를 확대하라. 당신의 개인적 세계에는 당신이 접촉하는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과연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이다. 무언가가 당신에게 중요하다면 당신은 그것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관리 영역을 어떻게 확장할지 생각하게 된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가장 확실하게 느끼는 길이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4종 경기를 소개하겠다. 제1경기, 책 읽기. 다른 사람이 수년 동안 경험하고 연구한 정수를 단 몇 시간 안에 읽을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행운이다. 앞서 말한 삶의 5가지 영역에 관련된 책을 읽고 있는가? 일주일에 2권씩만 책을 읽으면 1년에 100권, 7년이면 700권이다. 700권의 책이면 당신을 충분히 변화시킬 거라 생각하지 않는가? 제2경기, 자기만의 성공 일지 쓰기. 이것은 백지로 된 책이다. 그 내용은 당신이 적어 넣는다. 나는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나의 성공 일지를 기록하며 자신감을 체계적으로 내 속에 불어넣는다. 어느 한 사람을 다른 사람과 다르게 만드는 것은 언제나 그 사람의 자신감이다. 그리고 가장 체계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자신감을 갖는 방법이 바로 성공 일지를 쓰는 것이다. 제3경기, 세미나 참석하기. 세미나는 책에 비해 몇 가지 장점이 더 있다. 세미나에서는 듣고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다. 더 많은 감각을 사용할수록 더 잘 배우는 건 당연하다. 나는 일찍이 돈이 별로 없던 시절에도 한 해 최소한 4번 정도는 세미나에 참가한다는 원칙을 세웠었다. 제4경기, 모범 찾기.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방을 통해 대부분의 것을 배운다. 또한 우리가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변 환경 영향을 받는다. 주변에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는 발전한다. 이것은 앞으로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임을 기억하라. 왜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이 좋은 줄 알면서도 부자가 되지 못할까? 거기에 대해서 보도시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부가 무엇인지 모른다. 돈이 없으면 부자가 되려는 목표를 쉽게 포기한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꼭 부자가 되려는 생각도 없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끝까지 참아내지 못한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은 110%를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상담자가 없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에 몰두한다. 그러나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당신이 지닌 강점들이다. 자, 이제 당신에게 꼭 필요한 파워 아이디어를 알려주겠다. 하나, 한 인간의 현 상태는 그가 지닌 신념을 그대로 반영한다. 둘, 현재 당신은 자신에게 필요하고 좋다고 마음속 깊이 믿는 만큼만 소유하고 있다. 셋, 부자가 되는 최선의 준비는 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넷,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 너무 많은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경제적 자유에 대한 여타의 긍정적 생각보다 그 위력이 더 막강하다. 다섯, 당신이 성장한 경제적 환경에 끼치는 영향은 당신이 돈과 관련해서 자주 보고 듣는 것들이 끼치는 영향 그 이상이다. 여섯, 자신의 경제적 상태를 효과적으로 바꾸고 싶으면 먼저 돈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일곱, 자신의 신념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또 그것을 바꿀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바람을 마주보며 침을 뱉는 것과 같다. 여덟, 사람들의 충고는 당신에게 길을 보여주지만 한계도 보여준다. 충고는 충고하는 사람이 자신의 상황을 변명하기 위한 위장이 불가할 때가 많다. 아홉, 충고는 자신의 주변에서 구하지 말고 그 분야에 가장 뛰어난 사람한테서 구하라. 열,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신념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11. 당신은 어떤 신념이든 30분 안에 바꿀 수 있다. 12. 우리는 누구나 과거에 이미 자신의 태도나 생각을 바꿔본 적이 있다.
과거에는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또는 우연히 그렇게 됐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얼마든지 의도적으로 바꿀 수 있다. 13. 좋은 신념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이 생각이 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이다. 14. 자신의 삶에서 무언가가 바라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는 먼저 어떤 신념이 그 뒤에 숨어 있는지 찾아내야 한다. 15. 경제적 목표에 도달하려면 3가지 신념이 필요하다. 1. 반드시 변해야만 한다. 2. 내가 그것을 바꾸어야 한다. 3. 나는 그것을 바꿀 수 있다. 16. 어떤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로 만들려면 레버리지가 필요하다. 레버리지는 해야 할 어떤 일을 하지 않아서 크게 고통스러울 때, 그리고 그 일을 처리하여 크게 기쁠 때도 생겨난다. 17. 당신은 인위적으로 레버리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고통과 목표에 도달했을 때 생기는 기쁨을 연상하라. 18. 위대한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은 모두 90%의 왜라는 질문과 10%의 어떻게라는 질문으로 일을 시작한다. 다음 내용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죠. 빚에서 벗어나자. 빚을 얻는 것은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보도세포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빚을 청산하기 위한 13가지 지혜. 1. 장기적 목표를 세워라. 2. 신념을 바꾸어라. 3. 푼돈을 소중하게 여겨라. 4. 지출을 모두 기록해라. 5. 지금 당장 신용카드를 찢어버려라. 6. 마이너스 통장의 신용한도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라. 7. 빌려주고 아직 돌려받지 못한 돈의 목록을 작성해라. 8. 당신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과 터놓고 이야기해라. 9. 자신이 매달 갚을 수 있는 돈의 절반을 최고 액수로 제시해라. 10. 돈을 쓸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해라. 11.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라. 12. 지출액과 수입액을 정하라. 13. 절박함에 대한 감각을 키워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땐 어떻게 하나? 이 대답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아이가 숲을 걷다가 넓은 빈터에 자리 잡은 집에 다다랐다. 집의 양쪽에 큰 정원이 있고 거기에 각각 정원사가 한 사람씩 서 있었다. 양쪽 정원은 그 모습이 아주 달랐다. 한쪽은 황량하다 싶을 정도로 잡초가 무성했고 정원사도 아주 사납게 생겼다. 그는 꼭 뭐에 화난 사람처럼 씩씩거리며 잡초를 뽑고 있었다. 반면 다른 쪽 정원은 아주 예쁘게 잘 꾸며져 있었다. 사방에 예쁜 꽃이 만발해 있는 걸 보면 일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도 정원사는 노는 것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며 나무에 기대어 휘바람이나 불었다. 아이는 어떻게 아저씨는 힘들이지 않으면서 정원을 잘 가꾸느냐고 물었다. 여유 있는 정원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얘야, 나도 한때는 저 사람처럼 일한 적이 있단다. 잡초를 끊임없이 뜯어내다가 어느 순간 나는 잡초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그래서 나는 새로운 방법을 궁리했지. 잡초보다 빨리 자라는 꽃과 풀을 구해 심었단다. 그랬더니 이 꽃과 풀이 잡초를 완전히 덮어버렸지. 게다가 그 자리엔 다시 잡초가 자라지 않았단다. 빚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종종 어둠을 몰아내고자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빚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가진 것을 늘리는 것이다. 아이는 다음 날 아침 숲속을 걷다가 3번째 정원을 만났다. 아이는 그곳에서 일하는 정원사에게 정원에 자라는 풀들이 어떤 풀이냐고 물었다. 마음씨 좋게 생긴 정원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 정원 주인은 유명한 의사란다. 그분은 여기 자라는 독초들을 가지고 약을 만들지. 이제 당신은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빚은 결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빚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이다. 이번엔 저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만으로는 아무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 돈을 붙잡아 둘 때만 부자가 된다. 즉, 수입이 아니라 저축을 통해서 부자가 된다. 오늘 당장 버는 돈의 10%를 저축해라. 당신의 처지가 어떻든 그건 상관없다.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라. 저축은 모든 부자들이 지닌 미덕이었다. 유명한 주식 투자가 워렌 버핏은 미국 최고의 갑부이다. 그러나 그는 자동차 없이 살았다.
자동차값 1천만 원 때문이 아니라 이 1천만 원이 20년 뒤에 갖게 될 가치 때문이었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 당장 인생을 즐기고 싶다면 저축을 해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매달 수입의 10%를 여러 통장에 나누어 저금해라. 나머지 90%로 살아가는 것이 100%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수월하거나 힘들다는 사실에 당신은 아마 깜짝 놀랄 것이다. 그리고 이 10%는 절대 건드리지 마라. 이 10%로 당신은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키우는 것이다. 이제 당신에게 꼭 필요한 파워 아이디어로 이 장을 정리해 주겠다. 갖고 있는 돈의 이자로만 살 수 있어야 당신은 정말 부자이고 경제적으로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스스로 돈 버는 기계를 갖고 있지 않는 한 현재 얼마를 버는지 상관없이 이미 당신은 돈 버는 기계가 되어버린 것이다. 수입이 아니라 저축을 통해서 당신은 부자가 된다. 부는 돈을 붙잡아 둘 때만 생겨난다. 습관은 수입이 늘어날수록 더욱 굳어진다. 당신이 현재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수입이 늘어났을 때는 더 못하게 된다. 수입이 적을 때가 더 저축하기 쉽다. 같은 퍼센티지라도 금액이 많아질수록 훨씬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 있다. 문제는 돈 쓴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 말을 아무데나 갖다 붙인다는 점이다. 지독하게 절약하고 저축하지 않았던 창업자는 없다. 현재 돈의 가치를 보지 말고 10년 뒤, 15년 뒤, 또 20년 뒤의 가치를 보아라.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도 기꺼이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수입의 90%로 사는 것은 100%로 사는 것과 똑같이 수월하거나 똑같이 힘들다. 우리의 소비 수준은 늘어나는 수입과 항상 나란히 상승한다. 저축에 대한 신념과 태도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저축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에 상관없이 저축하지 않는 것은 저축하는 것보다 항상 더 큰 어려움을 몰고 온다. 모든 사람이 하는 대로 하면 당신 역시 모든 사람이 갖는 것만 갖게 될 뿐이다. 돈이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돈이 없을 때이다. 그럼 똑똑하게 돈을 늘리는 방법을 살펴보죠. 수익을 결정하는 요소들. 복리를 통한 자본 증식에는 시간, 이자율, 투자액 이 세 가지 요소만이 중요하다. 먼저 시간. 시작은 빠를수록 좋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10억 5천만 원을 모으려면 35년 동안 매달 20만 원, 아니면 20년 동안 매달 120만 원, 아니면 10년 동안 매달 500만 원을 부어야 한다. 그러므로 꼭 명심해라. 일찍 시작할수록 당신이 할 일이 더 수월해진다. 시간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자율이다. 당신이 35년 동안 매달 5만 원씩을 모은다고 하면 이자율에 따른 수익의 차이는 7%일 때 8,336만 원, 12%일 때 2억 6,239만 원, 15%일 때 5억 3,912만 원, 21%일 때 23억 3,580만 원이다. 이자율 7%와 21%, 3배의 이자율 차이는 8,336만 원 대 23억 3,580만 원이다. 여기서 잠깐 간단한 공식 하나를 소개하고 넘어가겠다. 복리를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다. 72 나누기 이자율은 자본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횟수이다. 매년 12%의 이자가 붙는다면 72 나누기 12, 6년, 1천만 원이 2배가 되는 시간이 6년이다. 하지만 5%의 이자가 붙는다면 72 나누기 5, 14년. 5%의 이자로는 게임이 안 된다. 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것은 다름 아닌 투자를 통한 자본 증식의 가능성이었다. 또 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서야 복리가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자본 투자는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그것은 투자 수익 때문이다. 투자자는 스스로 기업가가 되지 않고서도 기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투자할 때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명한 투자자는 모든 사이클을 잘 이용해서 자기 거위를 살찌우고 황금알을 고정적으로 받아내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다.
실제로 투자자들에게 위기야말로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투기자는 큰 위기가 닥치면 희생자로 전락하지만 투자자는 더 부자가 된다. 아무리 나쁜 상황에서도 언제고 풍년은 돌아온다. 흉년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과장된 비관론에 위축되지도 말고 근거 없는 낙관론에 사로잡히지도 말라. 우리 안엔 두 가지 소리가 있다. 때때로 경제적으로 실패한 사람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때론 경제적인 지식과 안목을 지닌 사람의 목소리도 들린다. 우리가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두 가지 소리 가운데 어디에 귀를 기울이냐는 것이다. 희생자의 소리인가 아니면 책임자의 소리인가.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비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평소에 잘 예비하고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여윤 암소들이 나타나더라도 크게 겁날 게 없다. 그뿐 아니라 내일 당장 세계 경제의 대공황이 일어나더라도 당신이 돈만 동원할 수 있다면 그 공황은 당신에게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럼 투자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1부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기 위한 기본 원칙. 차이를 구분하는 법을 배워라. 다음의 차이는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한다. 투자와 투기의 차이, 돈을 묶어두는 것과 돈을 투자하는 것의 차이, 투자의 세 가지 방식 사이의 차이, 평범한 투자자와 전문적인 투자가의 차이. 먼저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비교해 볼까요? 투자자는 팔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면서 돈을 번다. 집을 사는 것, 명품 시계를 사는 것, 좋은 자동차를 사는 것. 물론 그 가치가 크게 뛰어올라 지금 산 것보다 훨씬 좋은 값에 되팔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의 재정 상담에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것은 투기지 투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투자란 처음부터 고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당신 손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 한 당신은 돈을 어딘가에 보관한 것일 수는 있어도 투자한 것은 아니다. 모름지기 투자란 투자한 곳으로부터 고정적으로 돈을 뽑아낼 수 있어야 한다. 자기가 산 것을 되팔면서 비로소 돈을 손에 쥐는 사람은 투자자가 아니라 투기자이다. 때로 저축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 돈을 수익이 나지 않는 곳에 보관만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실 투기라고 꼭 나쁠 이유는 없다. 사람들은 주식으로 큰 돈을 따거나 잃을 수는 있다. 하지만 주식으로 돈을 벌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할 수 있다. 투자자는 돈을 번다. 그리고 투기자는 돈을 딸 수 있다. 나 역시 수년 전부터 투기를 해오고 있다. 그것은 흥미진진할 뿐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큰 돈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거기서 고정적인 수입 같은 것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투기에는 그런 것이 절대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투기에서 절대 기대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정적인 수입이다. 그렇다. 주식과 주식 펀드는 여전히 투기이고 앞으로도 그렇다. 그것은 투자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일부 주식 배당금을 받는 것 말고 당신은 주식을 팔고 난 다음에야 돈을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돈을 딸 수 있지만 반대로 돈을 잃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투기를 하더라도 당신이 가진 돈의 일부만 걸어야 한다. 최대의 반 이상을 걸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식을 되팔지 않는 한 당신이 이 투기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착실한 배당금이 보장되는 주식이나 주식 펀드로 투자한다면, 즉 순전히 배당금을 목적으로 해서 주식을 산다면 그것을 투자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생각할 수 있는 전통적인 투자법은 기껏해야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예 회사를 하나 만드는 것이다. 이제 당신은 돈을 굴리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이 기본 원칙에 맞게 돈을 활용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있게 된다. 돈을 굴리는 방법은 크게 나눠 다음 세 가지밖에 없다. 금전의 가치에 거는 방법, 현물의 가치에 거는 방법, 도박에 거는 방법. 금전의 가치에 거는 방법이란 말 그대로 당신의 돈을 돈으로 보존하는 것이다. 현물의 가치에 거는 방법이란 당신의 돈을 가치를 지닌 현물과 맞바꾸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주식, 주식 펀드 같은 것들이다.
도박에 거는 방법이란 당신의 돈으로 게임을 하는 것이다. 이런 구분은 어째서 필요한가? 그것은 하나의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다. 당신은 절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돈을 굴리거나 투자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투자의 기본 원칙들이 무엇인지 이해했다면 이제는 몇 가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 질문 하나. 생활의 편의가 우선인가? 경제적 안정이 먼저인가? 질문 둘. 투자하기 원하는가? 아니면 투기로 만족하는가? 질문 3. 혼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질문 4. 금전과 현물에 어떤 비율로 돈을 배분할 것인가? 나이에 따른 배분 비율을 산출하는 다음 공식은 하나의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100- 연령은 주식이나 주식 펀드에 할당해도 좋은 최대한의 비율. 자, 이제 당신은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먼저 경제적 에어백을 마련해야 한다. 만일 당신이 직장을 잃거나 병이 들었다고 하자. 그런 상태로 당신은 얼마 동안 생활할 수 있을까? 이런 위기 상황에도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최소 비용은 얼마나 들까? 이 최소 비용과 이 비용이 필요한 최소 개월수를 곱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 경제적 에어백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더 적은 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으면 더 많이 저축할 수 있고 경제적 에어백을 확보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줄어든다. 그러기 위해 당신은 예산안을 만들어야 한다. 모든 지출 항목 뒤에 당신이 실제 얼마를 지출하고자 하는지 항목별 목표액을 적어라. 또 맨 먼저 매달 총 얼마를 지출하고자 하는지 총 목표액을 적어라. 그리고 나서 이 액수를 넘기지 않기 위해 어떤 항목을 줄일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하라. 이렇게 하여 마련된 경제적 에어백은 절대적인 위기가 아니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투기성 투자는 더더욱 금물이다. 이번엔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얼마의 자금이 필요한지 계산해보자. 달리 말하면 당신은 이자만 갖고도 생활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이 필요하다. 즉 필요한 자금의 이자율을 곱하고 그것을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필요한 금액이 나온다. 만약에 한 달에 300만 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치자. 이것을 위의 공식에 따라 계산하면 매달 300만 원의 이자를 얻기 위해서는 총 4억 5천만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당신은 이제 경제적 목표를 세웠다. 이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에는 서로 다른 투자 방법이 각각 필요하다.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기 전에는 위험을 피해야 하는데 그러므로 안정성이 높은 투자를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아무리 안전한 곳에 투자를 했더라도 위험을 분산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위험의 분산이 곧 더 높은 수익을 의미한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라. 여기서 팁 하나. 경제적 안정을 위한 40대 20 투자 방법. 소유 자본의 40%는 여전히 안전한 곳에 넣어두어라. 그리고 40%는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고서 투자하라. 이제 남은 20%의 돈은 공격적으로 투자하라.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위한 50대 50 투자 방법.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면 이제 그 돈의 일부를 떼어내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데 사용해라. 이 단계에서는 좀 더 큰 모험을 감행해도 좋다. 최소 20%에서 30%의 수익을 제공하는 투자 상품을 찾아라. 비록 한두 군데에서 실패를 본다고 해도 또 다른 투자에서 고수익을 올리면 쉽게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 이제 이 책의 마지막 파트네요. 당신의 부를 키워줄 네트워크를 구성하라. 이 책을 읽기만 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천을 해야 한다. 그것도 가능한 빨리 말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스스로 자신을 성공으로 가도록 강요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먼저 당신의 결심을 일깨워주는 환경을 만들어라. 당신이 자신보다 가난한 사람들과 교류한다면 당신은 발전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당신보다 더 부자인 사람들과 교류한다면 당신은 점점 더 부자가 된다. 당신에게는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 당신이 그들의 성공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모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이제 당신은 돈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 방법과 부자가 되기 위한 지혜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 당신의 목표는 성공과 행복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성공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산 사람들의 전기를 잘 관찰해 보면
그들이 자신의 부를 항상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돈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돈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터득한 사람들이다. 놀랍게도 소득의 10%를 기부하는 사람들은 전혀 돈 문제에 시달리지 않는다. 그들은 돈과 더불어 행복하게 지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더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다. 이것은 논리적인 계산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는 것만큼 사람에게 활력과 에너지를 주는 것도 드물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과 책임감에서 비롯된 기부 행위보다 더 좋은 보약은 없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다. 바르게 말하면 아는 것은 실제로 적용할 때만 힘이 된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강력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라. 지금까지 유럽 최고의 머니 트레이너 보도 세퍼가 전하는 부자가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도 긴 녹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